그렇다면 이 치료가 실제 이명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가 될 텐데요.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의 유신영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귀 질환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재미있는 채널들보다는 조회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주치의로 선택해 주시는 분들께 진료실에서는 시간상 다 못해드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의 치료 원칙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도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유이기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만족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다소 개탄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의료인들이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자들께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올바른 치료 원칙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명치료에서 요즘 핫한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 영어로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입니다. 이 치료의 원리는 이명이라는 증상이 지속되는 이유가 이명을 인지하는 뇌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변화를 통해 비정상적인 뇌의 전기 신호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명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자기장을 이용한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함으로써 병적으로 과잉한 신경 활성을 정상적인 신경 활성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TMS를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가 실제 이명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가 될 텐데요.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TMS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TMS 방송을 하는 이유인데요. 치료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대로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제 조건을 지키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 치료를 적용해야지,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내원하시는 모든 이명 환자분들에게, 특히 이명이 불편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온 것을 이용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부터 먼저 시행하게 된다면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될 환자분의 실망감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는 저는 두렵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하나를 꽂았습니다. 아프겠죠? 그런데 첫 번째, 아프다, 안 아프다를 느끼는 뇌의 영역과 두 번째, 이 아픈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인지하는 뇌의 영역, 이 세 번째 아픈 것이 꼬집어서 아픈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뇌의 영역은 상당히 복잡하게 그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뇌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이명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이명이 들렸을 때 이 소리의 높낮이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를 이제 분석하는 뇌와 이 소리가 나에게 이로운 신호다, 아니면 해로운 신호다 라고 판단하는 뇌, 그리고 이 신호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뇌의 영역, 이명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또한 이 이명 신호에 대한 기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뇌와 실제 저장이 되는 뇌, 이렇게 이명의 만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활성화가 되는 뇌의 영역도 앞서 말씀드린 손가락을 꼬집었을 때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이 TM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자분에게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뇌의 영역이 어느 부위인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TMS의 자극 범위는
4.5cm 정도의 깊이는 2cm 정도로 대뇌 피질의 극히 일부분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현황을 보시면 이제 시기적으로 발생 시기가 3개월도 되지 않은 이명은 이 뇌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묻지마 TMS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만성이명이라 뇌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환자분께는 어느 부위가 이 환자분에게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이 기능적 MRI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부위를 찾아낸 다음 그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장을 어느 위치에 어떠한 주파수를 이용해서 자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자극을 주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외래 한편의 기계장치만 들여다 놓고 이 기능적 MRI 촬영은커녕 상담조차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이명 환자분들께 이거 이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신기술이니 한번 받아보시라, 이런 식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TMS 치료는 기존의 소리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증명된 만성 이명 치료에 반응이 없고, 또한 TMS는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불안이나 우울 성향을 동반하고 기능적 MRI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나 또는 이 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높은 이 불편감이 큰 환자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치료 원칙입니다. 최근 이 기계를 일선 병원에서 구입하는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 모처라에서는 이석증 같은 어지럼증 질환에도 이 치료를 시행하는 일이 있다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연구 목적으로 이 비용을 받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돈을 받고 시술을 진행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처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환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생각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TMS 이명치료 상담 반드시 귀 전문의와 제대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